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고요.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더불어 투자 전략과 포인트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 다소 좀 아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호 와중에 미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 성장주 상승이 2%까지 같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채권금리, 콜럼버스 날 휴장으로 인해 10년물 국채금리 4.8%에서 지금 시간 외단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보면 4.62%, 4.63까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가 단기 고점 찍었다, 이런 기대감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4% 지금 거의 한 4.9% 근처까지 올라갔었죠. 4.9%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6% 초반까지 밀리는 모습이고, 그보다 앞서 지난주 환율,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1360원대 중반까지, 1364원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1340원대 지금 후반까지 좀 빠졌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단기 고점 찍었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나타났죠. 물론 이런 부분이 반락일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른 데 따른 일부 하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눈여겨본 포인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나타났었죠. 우리가 신호 와중에 이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튀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산유국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하마스 뒷배에 이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에 따른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급등 뭐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튀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유가 관련된 코노코필립스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튀었죠. 그리고 방산주가 튀었죠. 반면 또 유가 많이 오르면 이에 따른 원가단 크게 올라가게 되는 항공주는 많이 빠졌고,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면서 유가는 많이 튀었어요. 보통 유가가 튀면 어떻게 되죠? 최근에 분위기는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유가가 많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중금리, 특히 10년물 자체가 큰 폭으로 튀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10년물이 튀면 이와 연결되어 있는 성장주들, 이런 부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주 성장주 급락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 유가가 튀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미리 내려왔고,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튀기는커녕 내려왔다, 안정화됐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성장주, IT 소부장 쪽에 웃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복잡한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튀었지만 이런 시중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안정화되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단기 고점 좀 찍어가고 있고, 시장이 이러면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되어서 방산주다, 에너지 관련주, 석유나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GSE, 그리고 LIG, 넥선을 비롯한 방산주, 이런 부분이 테마 섹터로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올라오면 땡큐하면서 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산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주나 SOA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 한국석유 지금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상한가 풀리면 좀 챙기면 되죠. 흥구석유 상한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홀딩하고 있다가 오늘 만약에 상한가 풀리면 일부 좀 팔고요. 내일 만약에 갭으로 뛰어가지고 양봉이 나는지 음봉이 나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런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챙겨가는 장이죠. GSE 마찬가지로 동반급등 나오고 있는데, 분할로 팔아가는 전략으로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보면 되고, 방산주도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음봉 세게 나와버리는데 이슈 나올 때마다 팔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런 국지전, 사실 전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분쟁이라고 봐야겠죠. 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급습을 했고 공격을 했고, 이에 따라서 민간인 사상자 큰 폭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하마스 뒷배에 이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으로 되게 시끌시끌한데,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란이 선을 긋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둘 다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란이
자기 밥벌이인 이런 에너지 수출 이런 부분 자체가 최근에 한 수개월 사이에 한 30% 정도 늘어났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부기는 해주고 있다. 이런 분위기죠. 내년에 대선이 있어가지고 국제유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 이런 부분 작용하는 부분이고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지금 10년물이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빠졌다. 이에 따른 영향을 체크하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뭐 1조 원대 중후반 이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1조 8천억까지도 리포트를 본 것 같은데 시장은 추정치는 한 2조 2천억 정도 돼요. 2조 2천억. 하지만 보통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면 그 다음에 주가는 올라왔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 빠지고 꼭 항상 반대로 움직였던 징크스 있는데 내일 쇼크 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 아니고 오늘 시장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시장 오늘 빠지는 거는 그만큼 시장 체력이 좀 약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들을 수급으로서 끌어올렸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그러면 그런 종목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홀딩 아니면 신규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IT 소부장 쪽에서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리오프닝 쪽은 오히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바이오 쪽은 에스모 이벤트가 또 16일날 초록 발표 20일부터 24일까지 3대 임상 종양학회인 유럽 임상 종양학회 에스모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은 결국은 비만 관련돼서는 결국은 인벤티지랩 펩트론을 중심으로 또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한올바이오파마와 알테오젠까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에스모 20일 전후에 가지고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 판단하는 근거고 개인적인 투자 견해로는 그냥 확신이 없으면 20일 이전에 좀 일부 팔았다가 이후에 좀 반응을 보면서 판 물량 다시 한번 좀 채우던지 아니면 차익 실현해 나가던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그나마 이 바이오 쪽이 굳건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쭉 전달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오후 12시 30분부터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화목한 소통, 많은 참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든 장 수고 많으셨고요. 오후장 뭐 이런 부분도 계속 힘들게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내일장도 기운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